오늘은 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또 주요 은행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오늘 밤 10시 30분 장 열리기 1시간 전에 CPI 발표 직후부터 또 미국의 선물지수가 또 급등락을 하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12월 CPI가 전월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3.3%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전 월보다 상승폭이 조금 커진 수준이에요. 다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같은 기간 3.8% 상승해서 직전 월보다 둔화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한 것이 확인되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그 다음 날 또 12일에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며 또 주요 은행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유나이티드 헬스, 델타 항공 등이 실적을 발표를 시작을 합니다.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의 4분기 주당 순이익이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개 분기, 2개 분기 연속으로 순이익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우지수 0.45%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57% 상승해서 4,783, 최고치가 4,796에 지금 0.3% 정도 남았습니다. 나스닥은 0.75% 상승해서 14,969,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0.39% 하락해서 4,04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빅테크주들 보면 테슬라만 0.43% 하락하고 나머지 종목들 모두 상승했습니다. 연초 이후에 약세를 보였던 기술주가 반등하는 가운데 애플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레드번 애틀란틱 에쿼티스는 애플에 대한 투자 등급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바클레이즈, 파이퍼 샌들러에 이어 세 번째 투자 의견 하향 소식입니다. 오늘 애플의 주가는 0.57%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3일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2.3% 오른 543.5달러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도 1조 3천억 달러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1조 3,420억 달러예요. 현재 시가총액 애플부터 엔비디아까지 엔비디아 5위입니다. 4위가 아마존을 바짝 따라잡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순으로 보면 엔비디아 앞에 1등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그 다음 엔비디아예요.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한 만큼 앞으로도 랠리를 지속을 하면 시총 순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올해 들어서 5거래일 동안 14.2% 급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6월 14일까지 5거래일간 14.7% 급등한 이후 최대 거래일 상승폭입니다. 지난 8일에는 6.4% 오르면서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500달러를 훌쩍 넘어서면서 두 달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최근에 장기 저항선이던 500달러를 완전히 상향 돌파하면서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됐고 주가가 조만간 600달러 선까지 넘어설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8월 이후 400에서 500달러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4개월 만에 박스권 상단인 500달러를 상향 돌파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의 최근 랠리는 PC와 노트북용 AI 칩 3종을 선보인 데다가 AI를 신약 개발에 활용하려는 제약사들과 제휴를 확대한 점, 또 몇몇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엔비디아에 중앙 집중식 차량용 컴퓨터를 채택한 점 등이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토는 자율주행을 위한 중앙 집중식 컴퓨터로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토르를 선택하기로 했고 또 전기차 제조업체 GWM, 그레이트월 모터예요 만리장성 자동차, 또 지커, 샤오미 이 지능형 자율주행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올인 플랫폼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반도체주들은 인텔과
마이크론이 1% 넘게,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9% 하락을 하는 등 대부분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빅테크주 중에 메타 2년 4개월 만에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메타는 오늘 3.7% 상승을 하면서 370.4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2021년 9월 16일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 370.06달러를 경신한 것입니다. 메타 주가는 지난 12개월간 169%나 폭등했습니다. 미주호증권의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리는 메타에 향후 수개월간 3가지 상승 촉매가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400달러에서 47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첫 번째 상승 촉매는 메타의 매출액이 시장 컨센서스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리는 인스타그램의 짧은 동영상인 릴스에서 예상보다 많은 매출액이 창출되고 중국에서 광고 수요가 늘고 있으며 아마존과 광고 파트너십도 성공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는 메타가 올해 영업비용이 15%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메타가 이전에도 영업비용을 당초 제시했던 가이던스보다 낮게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는 왓츠앱 메신저가 새로운 광고 상품과 고객 서비스를 자동화하는 AI로 글로벌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이 20달러에 도달하면서 매출 기반이 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올해 두 번째 회의인 3월에 기준금리를 0.25%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금리 전망치는 4% 정도로 현재 5.5%와 비교해서 1.5% 낮은 수준입니다. 0.25%씩 금리를 내릴 경우 6번 인하해야 도달할 수 있는 금리예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지표가 개선됐지만 아직 물가 안정 목표와 거리가 멀다면서 금리를 당분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오늘 연설에서 물가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려면 한동안 제약적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2%를 향해 움직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정책 제약의 정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으면서 여전히 연준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닐 카슈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등의 공개 발언도 뒤따를 예정입니다. 올 들어 다소 약화한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오는 3월 인하 시나리오가 우세합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1.23% 하락한 71.3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변동성 지수 VIX 공포지수는 0.55% 하락한 12.69를 기록을 했습니다.